네, 마켓 이슈 하나하나 오늘은 이종석 PB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비비입니다. 오늘 네, 가져오신 걸 보니까 네. 투자 경보 해제? 네, 맞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투자 경고 해제라는 뉴스를 가장 먼저 들고 왔는데요. 지난 네. 금요일 날 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 이제 그간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이제 일부 계좌를 통해서 주문이 많이 집행되는 탓에 좀 계속해서 투자 경고가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오늘부터 해제됐다는 그런 보도 자료를 제가 들고 왔습니다. 이제 상위 100개 시가총액 상위 100개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투자 경고 지정 예외 종목으로 이제 하기로 결정이 났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 참고하시면 결국은 이제 저희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이 좀 대형주들이 좀 상승을 할 때 좀 제한적인 수급 동력이 좀 풀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이슈 있었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스페인, 이탈리아가 프랑스 국채금리를 넘어서 이제 독일 국채금리를 따라잡았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면 스페인, 독일 국채 스프레드가 거의 지금 이제 0으로 향해 가고 있고 이탈리아와 독일 국채 10년 금리도 거의 0으로 향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문제 영향 같은 경우에는 이제 09년 유럽 재정 위기 이후에 역전된 그런 흐름이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스페인,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과거 재무 건전성 이슈가 좀 있었는데 건전성 개선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내년에 독일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재정 확대가 계속해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금리에 반영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이종석 PB가 이슈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오셨는데, 이슈 하나씩 보면서 관련된 종목, 현재 주가 흐름까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일단 은 같은 경우에 이제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장 초반에 온스당 82불을 달성하면서 신고가를 달성했었는데요. 연초 대비해서 달러 기준으로는 280%, 그다음 금도 110% 정도 상승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82불을 달성하게 된 원인으로는 26년 1월 1일부터 중국이 은 수출 규제를 한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시장에 굉장히 강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다만 오늘 아침에 이제 CME에서 그 증거금 관련돼서 이제 증거금을 상향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은이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원자재 가격들 조금 지켜보시면 금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신고가 달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리 같은 경우에도 다시 신고가 달성을 하려고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원자재들이 전방적으로 계속 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나중에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이 얘기가 나올 때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이랑 은, 구리 가격이 다 상승하고 있는데 관련주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항상 꼽는 종목이 이제 지금 경영권 분쟁에 시달리고 있는 이제 고려아연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5% 정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에 좀 강하게 7% 정도 상승했다가 좀 되돌리는 모습인데요. 사실 금은 가격과 연동되어 있다기보다는 해당 종목은 아무래도 그 유상증자 철회에 관련된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그 부분이 가격에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율 급락으로 인해서 이제 원화가 워낙 강세이다 보니 유상증자에 대한 이 실익이 그렇게 없다고 시장에서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지금 그 부분이 가격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소식이 있었죠? 네, 다른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폴트 위기 넘긴 이제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제 왕커라고 채무 상환 30 거래일 유예라고 했는데요. 결국은 이제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그런 우려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좀 완만하게 좀 착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봤을 때 이제 위안화도 계속해서 강세를 띠고 있는데 환율적인 부분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 코인 거래소 코빗을 1,400억 원에 인수한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네, 별도 기사로는 이제 종목 관련돼서 한번 보시면 좋을게요. 이제 민간 우주 정거장 시대가 개막한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보이저, 에어버스, 미쓰비시가 합작하여 민간 우주 정거장을 만들어서 이제 쏘아 올린다고 하는데요. 관광 수요나 아니면 우주에서 이제 개발하는 생명과학, 우주 바이오도 한번 아이디어로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내년도 투자 아이디어로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주 바이오요? 네네. 처음 들어봤는데. 이제 아무래도 지구는 이제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바이오 이제 유전자 식품 만들 때 조금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오차랄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무중력 공간에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그 영향을 좀 적게 받는다고 합니다. 새로운 실험이나 아니면 신약 개발에 대한 실험이나 아니 기존 의약품의 생산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꼭 우주로 나가야 되나요? 무중력 만들어서 거기서 그냥 시험하면 되잖아요. 사실 무중력을 만들면은 좋긴 하겠지만
지구상에서 만들기에 이제 생산성이 네. 굉장히 떨어지지 않나. 왜냐면 우주승령 만들려다 보면 높은 고도에서 비행기를 의도적으로 좀 급강하를 시킨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중력에 반대되는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좀 어려울 거라 생각해서 이제 우리 이제 지구상에 있는 지구 위의 궤도에서 도는 그런 플랫폼에서 우주 생명 과학도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또다- 그리고 네. 삼성 SK 마이크론 3사 관련 소식도 있는데 이 소식이랑 같이 오늘 반도체주들 흐름도 보겠습니다. 네,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지금 한 1.7%, 장 초반에 2% 가까이 급등했다가 1.7% 정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자 경고가 해제되면서 5% 이상의 지금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 쪽 아무래도 이제 큰 규모의 반도체 주식들이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이 이제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그간에 이제 좀 박스권을 탈피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잠시 이제 소강 상태에 지금 집어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야흐로 뭐 닉스의 날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투자 금고가 해제가 되기 때문에 신용 매수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올 수도 있고 추가적인 수급이 좀 확실하게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하이닉스의 그런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업종 흐름 좀 볼까요? 뭐 반도체 업종이 유독 앵커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업종들은 어떤가요? 네, 다른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 이제 좀 보시면 지주사들 조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주사들 중에 이제 한국금융지주가 조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IMA에 대한 그런 기대나 수익성 향상에 대한 기대가 좀 반영되어 있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운수장비 쪽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사실상 방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뒷부분에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방산 같은 경우에는 기사가 났었습니다. 폴란드에서 이제 수출하는 것에 수출하고 현지 생산, 첨부 현지 생산하는 곳에 강훈식 그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참여한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수주 금액도 5조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큰 금액이 나오면서 그 부분들이 지금 방산주에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업종 볼까요? 바이오 업종 오늘 어때요? 네,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시총 상위 종목 위주로 조금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시가총액 순위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지금 3%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ABL 바이오는 조금 약간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본적으로 좀 시가총액이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조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징적으로 보이는 것은 이제 펩트론이 8% 가까이 그간의 조정을 좀 받다가 8%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D&D 파마텍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화장품 한번 볼까요? 네, 화장품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실 그간에 이제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섹터인데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4% 정도 상승하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잠시만 죄송합니다.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도 조금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약간 연말에 좀 되돌림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다른 종목들로 한번 보시면 네, APR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쪽에서 이제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기술적 분석 항상 하면은 좀 장기 평균선, 이동 평균선을 좀 보게 되는데 그 지점까지 조정이 나올지도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좀 좋을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APR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진출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실적이 반영되는 시기가 아무래도 1분기나 2분기쯤 반영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 실적이 반영되는 추이를 보시면서 투자 의사결정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주들은 어때요?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좀 약간 둔화되는 그런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금요일 날 그 LG 에너지솔루션 계속 이제 그 계약 네. 매출 취소 공시도 났었고, 그 취소 공시가 한 번이 아니라 연이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ESS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기차 부문에서의 그런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다소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전장 주요 이슈와 흐름 쭉 살펴봤고요. 이제 오후장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어떤 포인트들 집중해서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이제 연말이 사실 다 다가오고 있고 이제 1분기가 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내년 1분기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전 방송에서 나왔듯이 해외 주식에서 매도하고 국내 주식 투자하려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들의 투자 비중 자체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그다음 끝으로 생각하셔야 될 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정부에서 부양 의지를 가지면서 코스닥 시장에 대한 그런 정책들을 많이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뭐 기술상등대 상장에 대한 확대라든가 아니면 코스닥 리서치의 자료에 대한 확대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연동돼서 결국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내년에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이 좋을 것이라는 부분에는 저는 굉장히 동의하지만 네. 개별 종목에 있어서는 항상 이슈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후장 투자 전략이라기보다 내년도 투자 전략을 미리 이제 설명드리는 부분인데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저희가 1분기 항상 매년 1분기 1월, 2월 때마다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그 결산 관련된 불공정 거래입니다. 이제 아직 보도 자료가 나오진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올해 초 자료들을 이렇게 쭉 들고 왔는데요. 보시면은 제가 지금 다룬 자료에 이제 3호 BW10이나 BW를 통해서 허위 자금 조달이나 뭐 아니면 그 정보 매매를 통해서 불공정 거래를 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작은 주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코스닥 리서치 자료가 나왔을 경우에 커버가 있었을 경우에 좀 비교적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결국 이 최종적으로 이 3월 이후에 그 재무제표가 사업체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는 여전히 좀 안심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지금 이제 코스닥이나 이런 종목들을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재무제표에서 그 나와 있는 현금 흐름표의 현금 소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꼭 체크하셔서 현금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회계 감사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를 꼭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코스닥 기업에서 특히 종종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코스닥 기업만 한정하는 것은 아니겠죠. 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연말이 되고 나면 이제 사업 보고서를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간에 현금이 부족했던 기업들이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유상증자나 아니면 이제 대출이나 기타 방법으로 재무 구조를 좀 안정화시키지 못했다면 1월, 2월부터는 그러한 리스크들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재무상으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될 확률이 높은 기업들을 꼽자면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이 그런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꼭 코스닥 종목들을 좀 더 유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사실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 이러면 이건 샥이죠. 그렇죠. 그런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로 이어지겠죠. 네. 최근 코스닥 활성화 대책으로 우리 자정작용을 지난 7년 전과 다르게 퇴출을 좀 빨리빨리 하겠다라는 네. 것의 연장선상에서 가져오신 거는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나왔던 네, 맞습니다. 보도자료죠. 올해 초와 네. 작년 말부터 나왔던 그런 그렇죠. 자료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올해 적용이 됐고 그런 시기가 왔으니까 유심히 보자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뭐 이번 주 공교롭게 2026년 첫 개장일을 앞두고 있으니까 1월에는 뭘 봐야 되죠? 결국 1월에는 이제 저희가 하나 큰 빅 이벤트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전미 경제 확해, 미국에 대한 경기 침체 여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경기에 대한 주요 판단을 볼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CES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월 5일부터 미디어 데이로 해서 쭉 출발합니다. 반도체 분야, 로봇 분야, 그 다음에 이제 양자 컴퓨팅, AI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좀 이슈가 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직 제가 적지는 않았지만 JP모건 헬스케어도 있습니다.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나오는 기업들, 우리나라 기업들 좀 몇 기업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업 외에도 참여하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기업들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좀 좋은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올해를 이틀 남겨두고 올해 마지막 출연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간 이제 한 6개월 정도 제가 그 시황 설명을 계속해서 해드렸는데요. 그간에 좀 길을 잡는데 좀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방송까지 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병원은 붉은 말에 해라고 하니까 네. 양궁 좀 많이 뛰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동안 이정석 PB 때문에 저희 3프로TV 바쁘다 투자 하나도 상당히 바로미터 역할, 등대 역할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종석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성 씨, 네. 내일이 드디어 대망의 폐장일. 아, 자,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여쭤보려고. 올해 어떤 거요? SK하이닉스보다 가장 핫했던 게 편풋이에요. 자, 지금 코스피 지수가 와, 4,226포인트가 정고점. 네. 자, 몇 시간 남았죠? 내일까지 합쳐서 깰까 안 깰까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기세로 봐서 음. 깰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내일이 패장일이지만 4,226.75포인트를 내일도 깰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내일 오후에 깰 것 같습니다. 내일 오후에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 마지막 오후까지 고삐를 늦추면 안 될 것 같네요. 네, 저희 밥보다 투자 하나는 내일도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